네, 안녕하세요. 재테크왕 곤돌이의 곤돌입니다. 네, 오늘은 적정주가 30초 만에 구하기. 네, 다른 내용 필요 없죠. 네, 여러분들 제일 궁금해하는 적정주가입니다. 사실 이런 내용들 일반적인 유튜브에서는 잘 알려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영상 조금 반복해서 좀 들으시고 연습 많이 해보시면 분명히 도움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우리 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퍼라는 개념을 제가 지금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퍼라는 개념을 보면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제 주가를 순이익으로 나눈 개념입니다. 그걸 퍼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걸 멀티플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퍼에 여러분들 치명적인 단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 있냐면 자, 순이익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성장주 투자에는 적합하지 못해요. 즉, 요즘 트렌드는 성장주에 투자하는 겁니다. 2차전지, 반도체, 이런 영역들에 투자하는데, 그런 기업들은 순이익이 많이 안 잡힐 수 있거든요. 매출액에 비해서. 그러면, 왜냐면 앞으로 지금 성장주 투자 같은 경우 매출이 발생을 해도 공장을 짓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기술 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쪽에 비용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순이익이 많이 안 잡힐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퍼는 보시면 순이익으로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 이제 기업들을 퍼에 넣어보면 투자하면 안 되는 대상에 속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퍼는 성장주 투자에 조금 적합하지 않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그리고 수치가 보수적이기 때문에 퍼를 보고 투자해서 요즘 장에 수익 보기 어렵다. 즉 뭐냐면 퍼 같은 경우는 진짜 이 퍼를 결국 퍼를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낮은 퍼를 이제 좋아하시거든요. 그럼 퍼를 낮은 거 찾으려고 하면 요즘 장에서는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그리고 퍼가 너무 낮으면 어떨 때 보면 퍼가 낮다는 말은 주가는 낮은데 순이익이 높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가 어 주가가 낮으면 또 주가가 낮은 이유가 또 있는 거예요. 순이익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펄을 조금 보고 투자해서는 요즘 장에서는 좀 수익을 좀 보기 어렵지 않나. 트렌디한 방법은 아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업종별로 퍼가 달라요. 그러니까 업종별로 펄을 봐야 되는 기준점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퍼 종목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잘 안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퍼가 낮으면 주가가 낮다는 말인데 그 실적에 대비해서 그럼 낮은 이유가 또 있었단 말인 거예요. 그게 퍼에 다 안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퍼의 이런 영역들이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단점을 보완해서 적정 주가를 어떻게 구하냐면요. 자, 보세요. 여기 주가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한 주당 가격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한 주당, 여러분들 앞으로 이 한 주당 가격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시가총액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 시가총액으로 보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자, 보세요. 순이익을 보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여러분들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영업이익이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뭐 하려고 순이익을 이렇게 보면서 펄을 계산하고 있습니까? 자, 그래서 요것들을 반영하면 짠 요렇게 나옵니다. 자, 시가총액 아까 주가 대신 시가총액을 본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순이익 대신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을 보신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보면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영업이익과 매출액 그리고 주가가 아니라 시가총액으로 계산해서 나누기를 합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나온 수치를 여러분들 퍼가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퍼는 순이익으로 나눴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름 지은 게 도리플이에요. 도리플, 곤돌이, 멀티플 해서 도리플입니다, 여러분들. 이 도리플을 여러분들이 잘 계산하실 수 있어야 이제 적정 주가라든지 아니면 시계 물려갖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고생을 안 하거든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자, 그러면 한번 디테일하게 한번 볼게요. 자, 도리플의 장점 보면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성장주 투자에도 적합하다. 성장주 같은 경우는 순이익은 안 나오더라도 영업이익도 조금 안 나올 수 있지만 매출액은 좀 나오는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장주 투자에도 도리플을 이용하면 적절하다. 그 다음에 도리플을 이용할 때 보면 이 매출액이랑 영업이익은 그 미래 실적을 계산해서 반영해서 나누면 훨씬 더
정확하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미래 실적으로 계산하면 더 정확하게 지표를 투자 가능.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수치가 보수적이지 않아서 폭넓게 선택 가능. 즉 퍼로 계산했을 때는 투자하면 안 되는 기업도 도리플로 계산하게 되면 투자 적정 기업이 이제 로 선택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폭넓게 선택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퍼는 절대 수치가 아니에요. 업종별로 퍼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들이 각각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이 도리플은 좋은 게 뭐냐면 절대적 수치예요. 절대적 수치. 네, 엄청나죠, 여러분들. 네, 절대적 수치이기 때문에 이거 계산만 한 번만 할 줄 알면 여러분들 뭐 실적 비교하고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네.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시가총액을 영업이익 또는 매출액으로 나뉩니다. 그러면 그 시가총액을 일단 영업이익으로 나누는 경우를 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나눴을 때는 보면 수치가 이 숫자가 10에서 20 사이에 들어와야 돼요. 10에서 20 사이에 들어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매출액으로 계산할 경우도 있고 영업이익으로 계산할 경우 있죠. 일반적으로 영업이익의 비중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영업이익으로 먼저 계산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또 특히 이런 영업이익으로 계산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매출액의 10% 이상 영업이익이 나오는 산업이나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익률이 높은 산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에 더 가중치를 둬서 영업이익으로 계산을 하는 관점이다.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딱 계산하잖아요. 그러면 영업이익은 높은데 시가총액이 낮아요. 그러면 얘가 10보다 수치가 적을 거잖아요. 그러면 엄청 좋은 거 아니에요? 퍼로 치면 완전 저퍼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도리플이 10보다 적다. 그러면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못 올라갔다는 말인 거잖아요. 왜냐면 이 분자가 작다란 말이니까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러면 아까 말씀드리지만 못 올라가면 못 올라가는 이유들이 있어요. 그 산업이 성장성이 없다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10보다 뭐 과도하게 적다. 이렇게 하면 조금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반대로 이 도리플이 20보다 너무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20보다 높다는 말은 뭐냐면 시총이 영업이익의 20배 이상 넘어간다는 말인 거잖아요. 그러면 영업이익 대비해서 주가가 높게 형성돼 있다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실적 대비 주가가 높게 형성돼 있음. 그래서 하락 시에 많이 빠지거나 아니면 고평가 논란이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 사이에 있는 기업들. 그래서 10보다 너무 적어도 안 되고 20보다 너무 커도 안 되고 10에서 20 사이에 있는 기업들이 가장 적정하다. 영업이익으로 계산했을 때.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매출액으로 계산하는 부분이에요. 매출액으로 계산하면 시가총액을 매출액으로 나뉘는데 1에서 2 사이입니다. 아까 영업이익은 10에서 20 사이였고 매출액은 1에서 2 사이. 자, 보세요. 매출액으로 계산하는 경우는 설비 투자나 R&D나 기술 개발이 많아서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많이 안 나오는 섹터나 기업은 매출액으로 계산합니다. 그냥 예를 들면 2차전지 반도체 같은 경우 여러분들 지금 뭐 AI 뭐 아니면 뭐 로봇 요런 섹터들 같은 경우 매출액이 그 영업이익이 많이 나오나요? 아니죠. 적자 기업들도 엄청 많습니다. 특히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는 특히 23년도에는 장이 안 좋았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그 흑자가 아니라 적자인 기업들도 많이 있거든요. 매출은 나와도. 그리고 2차전지 같은 경우도 공장 짓고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결국은 미래 24년도, 25년도 돼야 영업이익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매출액은 지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나오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섹터들, 그러니까 분류해갖고 요런 섹터들 같은 경우는 조금 영업이익보다도 매출액으로 계산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영업이익이 매출액의 10% 미만인 기업. 그러니까 매출액이 많이 나오는데 영업이익은 매출액의 10%도 안 나온다 라고 가정하면, 그리고 플러스 그 섹터가 성장주 쪽이라면 뭐 구조적 성장주라든지 그런 성장하는 산업이라고 하면 매출액으로 계산하시는 게 훨씬 더 조금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보다 도리플이 매출액으로 계산했을 때 적으면 실적 대비 주가가 못 올라갔다. 못 올라가는 애들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다른 이유들을 잘 살펴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2보다 높다라고 치면 실적
대비 주가가 뭐 완전히 높다까지는 아니지만 조금은 이렇게 빠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그 생각하면서 이제 고평가 논란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연습 삼아서 보면, 자, 여러분들 시총 같은 경우는 이거 JIP를 제가 그 뭐지 우리가 이제 연습 삼아서 한번 계산해 보려고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이 JYP라는 기업의 시총은 네이버 가면 아니면 여러분들 쓰시는 증권사 보면 다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총이 JYP가 3조 48억 원이네요. 이렇게 돼 있고, 자, 도리플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다시피 매출액이랑 영업이익을 봐야 되는데 미래 영업이익이거나 미래의 매출액일수록 훨씬 더 좀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23년은 끝났으니까 24년이랑 25년 기준으로 볼게요. 이렇게 매출액이랑 영업이익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를 보면 요걸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JIP 같은 경우는, 자, 보면 아까 그 이제 JIP의 시총이 3조 48억 원이었으니까 시총 같은 경우를 여기 분자에 넣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이익으로 계산을 하겠죠. 왜 영업이익으로 계산하냐면 매출액이 예를 들어서 보시면 뭐 7,600억 원이에요. 25년도에. 근데 영업이익이 2,300억 원이다. 맞죠? 그럼 10% 넘잖아요. 10% 넘으면 영업이익으로 일단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네, 쉽죠? 아주. 자, 그럼 영업이익으로 계산하면 24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나누면 도리플이 14.45가 나옵니다. 그럼 아까 도리플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으로 계산하면 10에서 20 사이에 있다라고 치면 주가가 이제 비싸지 않고 뭐 저렴한 쪽에 속하다 보니까 투자할 만한 내가 매력도가 있는 관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요렇게 봐지고, 그러면 그 이제 영업이익을 25년도 영업이익을 그 계산해서 보면 12.63이 나옵니다. 그러면 뭐 더 매력적이죠. 맞잖아요. 도리플로 봤었을 때. 아, 그리고 미래 실적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네이버에 그냥 이제 실적 보는 부분에 보면 이제 다 나와 있습니다. 24년도, 25년도 증권사 컨센서스 이제 그 평균 내서 나온 거기 때문에 뭐 믿을 만한 부분이라 보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계산해서 미래 실적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JYP 같은 경우는 비싼 게 아니다. 맞죠? 요 범위 안에 들어오면 충분히 가격적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JYP는 괜찮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럼 반대로 요 도리플을 가지고 적정 주가도 계산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도리플 20 기준으로 봤을 때는 도리플 20 넣으려면 시총이 4조 7,580억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JIP를 도리플로 계산했을 때 20이 나오거든요. 시총이 4조 7천억 원 정도라 치면, 그러면 요거 계산해 보면 주가로 치면 13만 4천 원 정도. 근데 지금 주가가 보면 아까 얼마였죠? 84,600원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아직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영업이익이나 요 관점으로 봤을 때는 많이 남았던 영역이다. 맞죠? 네. 자, 그리고 다른 기업들도 제가 한번 체크를 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보면, 야, 여러분들 많이 보실 만한 거, 그 다음에 많이 궁금해 하실 만한 기업들로 체크했는데, 일단 보면 네이버 한번 볼게요. 네이버 시총이 35조거든요 자, 매출액 같은 경우나 영업이익은 24년도 기준으로 그냥 했습니다. 25년도보다도. 자, 그러면 매출액이 10조예요. 10조. 영업이익이 그 다음에 1조 7천억인 1조 7천억이다. 맞죠? 그러면 매출액이 10%를 넘잖아요. 맞죠? 그러면 영업이익으로 계산해야 되겠다. 맞죠? 그래서 이렇게 색칠을 했고, 그 나누기 하면 시총을 나누면 도리플이 한 20 정도 나옵니다. 맞죠? 그러면 아까 10에서 20 사이여야 되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는 투자해볼 만하다. 맞죠? 최근에 많이 조금 올랐긴 했지만, 그럼 그 전에 샀다라고 하면 도리플의 그 10에서 20 사이였을 거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가격적 메리트가 있었던 부분이죠. 자, 그럼 카카오 한번 볼게요. 시총이 25조예요. 근데 매출액이 이제 9조 3천억 원.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10%가 안 된다. 맞죠? 9천억이 나와야 되는데 10%가 안 되잖아요. 10%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카카오 같은 경우는 그래도 플랫폼 기업이니까 성장주기 때문에 제가 그냥 매출액 영역에 로 계산을 한다고 이렇게 체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1에서 2 사이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총을 나눠보니까 2.74가 나와요. 그러니까 카카오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뭐 주가가 많이 올라간 것도 있고, 네. 아마 많이까지는 아니지만 저점 대비 많이 올라간 것도 있고, 그 전이었다 하면 아마 제가 봤을 때 그때 계산했을 때 한 2 정도 나왔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 나쁘지 않았던 부분인 건데 지금은 조금 올랐다. 그러니까 실적 대비하면 가격이 막 메리트 있는 부분은 아니다. 그 다음에 VT 같은 경우는 제가 시총이 지금 조금 빠져서 한 5,900억 정도 되는데 매출액이 4,100이에요. 그러면 영업이익이 737억이라면 그 10% 넘으니까 영업이익으로 계산하는 게 맞겠다, 맞죠? 그러면 시총을 영업이익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8.03이 나옵니다. 그러면 아까 10에서 24 해야 됐는데 10보다 언더잖아요. 그러면 그 미래 실적 대비 주가가 아직 그 못 올라가 있다. 왜냐면 최근에 많이 빠졌잖아요. 맞죠? 근데 그 최근에 빠지기 전에 하면 요 사이에 그 들어오는 관점이거든요. 그러면 주가가 그렇게 많이 안 높다라고 그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럼 우리가 만약에 내가 추격 매수라든지 뭐 아니면 신규 진입이라고 하면 조금 담아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매력도도 어느 정도 있는 부분이고요. PNT 2차전지 이제 장비 기업인데요. 시총이 이 회사 같은 경우 9,176억이에요. 시총 같은 경우. 근데 매출액이 9,300이잖아요. 맞죠? 매출이 시총보다 더 높다. 맞죠?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1,639억이에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10%가 넘잖아요. 매출액에. 그럼 요걸로 계산한다 치고 나누기 하면 5.6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영업이익으로 계산했을 때 10에서 20 나와야 되는데 과도하게 낮다, 맞죠?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많이 빠지기도 했고, PNT라는 기업 자체로 봤었을 때 얘네가 24년, 25년 관점으로 보면 실적 훨씬 더 성장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PNT라는 기업은 과도하게 주가가 빠져 있습니다. 네, 성장주라고 그 할지라도 네, 주가가 너무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매수하면 네, 이런 기업은 물려도 괜찮아요, 진짜. 네, 물려도 이렇게 실적 나오는 기업들은 투자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여러분들 맞죠? 사신 분들도 있을 건데 시총 최근에 뭐 2차전지 주가 빠졌는데 23조 정도예요. 자, 그리고 매출액이 그 8조 2천억 원.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4,200억 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보다 영업이익이 안 되죠. 8천억 정도 나야 되는데 그럼 매출액으로 계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앞에 영상에서 앞에 그 자료에서도 봤다시피 매출액이 많이 나온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지금 현재는 안 나오는 산업이다 보니까 그러면 매출액으로 계산해 줍니다. 그럼 나누기 하면 한 2.83 정도 나오거든요. 도리플이 1에서 2 정도, 1에서 2 사이 정도 나와야 되는데 2.83이니까 사실 이제 지금 주가 같은 경우는 더 빠질 수도 있는 관점이다. 라는 부분이고, 근데 요거 2차 전지는 사실 25년도 실적도 정확하게 나오는 관점이다 보니까 25년도 꼴로 계산하시면 조금 더 요 2에 가까울 거예요, 아마 수치가. 계산해 보면. 그러면 뭐 또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투자하기 괜찮지 않을까 볼 수도 있고요. 넷마블 게임주 한번 볼게요. 시총이 얘네가 한 5조 정도예요. 그 다음에 매출액이 2조 7천억 원. 근데 영업이익이 그 617억 원밖에 안 되죠. 그러면 10%안 되니까 매출액으로 계산해야 되냐 보는데 게임 산업은 제가 생각했을 땐 뭐 성장 산업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냥 네, 영업이익으로 계산을 합니다. 10%가 안 돼도 성장 산업이 안 되면 그냥 영업이익으로 계산을 하세요. 영업이익이 제일 그 비중을 높게 둬야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면 결국 10에서 20 사이 나와야 되는데 넷마블은 80이에요. 80. 그럼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시총이 더 빠져야 된단 말이죠. 맞죠? 그래야 내가 지금 실적 대비 투자하기 적정하다라고 보는 부분이고. 그러면 이렇게 치면 넷마블은 뭐다 투자하면 안 된다. 나가리라고 치면 투자해볼 만한 기업들 같은 경우 여기서 치면 네이버, 그 다음에 뭐 VT, 그 다음에 뭐 PNT,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25년도 실적으로 보고 계산해서 들어간다면 괜찮겠다. 맞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빠르게 그 제가 기업 분석하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요 방법으로 저는 10초면 구해요. 10초. 시총이랑 영업이익 그냥 미래 거 보고 계산하면 뭐 암산도 되기 때문에 네, 그냥 솔직히 10초면 이 기업이 투자할 만한 매력도가 있겠다. 아니면 그냥 아예 거르겠다. 뭐 넷마블 같은 경우 이런 거 10초면 바로 거르잖아요.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것도 숙달 돼보세요. 숙달 되고 그다음에 미래 실적 해갖고 계산하면 여러분들 투자해야 될 종목, 투자 안 해도 될 종목 이게 바로 걸러집니다. 네, 걸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것들 잘 활용하셔야 돼요. 제가 이거 드리는 영상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진짜 제가 쓰는 진짜 실전 기업 분석이거든요. 실전. 그러니까 뭐 진짜
쉽고 빠르게 그러니까 숙달 되면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도움 많이 될 거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들 잘 참고해서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